2026년 3월입니다. 50년 동안 유지해오던 건강보험료 체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월 20만 원 연금 받으면서 예금 이자 조금 있으면 월 8만 원씩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셨던 부모님들,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보험료 영원에서 갑자기 월 15만 원 이상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나는 서민이니까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한 채, 예금 조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평범한 은퇴자분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부는 공평하게 바꾼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소득 과세, 피부양자 자격 박탈, IRP 연금 함정까지 무서운 징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개편안의 핵심 변화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내가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확인하고 대비할 행동 지침을 받아갑니다. 이 영상 하나로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합니다. 2026년 3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체계,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고 누가 더 내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챙겨가셔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먼저 공개합니다. 첫 번째, 등급제 폐지와 정률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서 60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5등급이면 84,000원, 16등급이면 92,000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재산이 500만 원만 늘어도 등급이 훌쩍 뛰면서 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이게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인 사람들은 최고 등급 상한선에 걸려서 재산이 2배로 늘어도 보험료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불공정한 구조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2026년부터는 등급이 아니라 재산 가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택시 미터기처럼 간 만큼만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실시간 소득 반영입니다. 지금까지는 2년 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2023년에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었는데 2024년에 망해서 지금은 수입이 0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2023년 기준으로 최고 수준 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억울한 뒷북 고지서가 사라집니다. 국세청 소득 데이터가 건보공단과 실시간 연동되면서 이번 달 소득이 끊기면 다음 달 보험료는 즉시 0원 또는 최저치로 조정됩니다. 은퇴자, 폐업자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소식입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고 해서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금융소득도 얄짤없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 이자 연 100만 원, 주식 배당금 연 80만 원 받으시는 분, 이제 그 돈에도 건보료가 붙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 180만 원 금융소득에 78% 건보율을 적용하면 연간 약 12만 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네 번째,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시면 부모님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셨죠. 이 무임승차 티켓이 2026년부터 대량 회수됩니다. 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3,400만 원까지 봐줬는데 2천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린 금융소득이 전액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받으시고 예금 이자로 연 900만 원 나오시면 합계 2,1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넘겼으니 피부양자 자격 탈락,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섯 번째, IRP 퇴직연금 함정입니다. 은행에서 퇴직금 받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IRP 계좌로 연금 수령하세요. 퇴직소득세 30%, 40% 깎아줍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은 깎아줍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뜯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적 유예로 안 거두고 있지만 2026년 개편의 핵심 키워드가 형평성과 소득 중심입니다. 머지않아 IRP 연금 수령에게도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챙겨가셔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등급제가 사라지고 정률제가 온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등급제는 철저한 계단식 구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2000cc 자동차 있으면 몇 점, 3억짜리 아파트 있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등급마다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15등급은 84,000원, 16등급은 92,000원, 이렇게 고정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문턱 효과입니다. 15등급 구간이 재산 점수 500점부터 600점까지라고 칩시다. 내 점수가 500점이어도 84,000원, 599점이어도 84,000원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아주 조금, 정말 쥐꼬리만큼 늘어서 601점이 되는 순간 갑자기 16등급으로 점프하면서 보험료가 훅 뜁니다. 마치 계단을 오를 때 한 칸이 너무 높아서 숨이 턱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재산이 적은 구간일수록 등급 간 간격이 아주 촘촘하고 좁습니다. 즉, 서민들은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등급이 팍팍 오르면서 보험료 인상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반면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인 구간으로 가면 등급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60등급, 즉 최고 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재산이 50억에서 100억으로 2배가 늘어도 등급은 여전히 60등급입니다. 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역진성의 실체입니다. 거꾸로 나아갈진, 즉 돈이 적은 사람은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소득 대비 낮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거꾸로 가는 불공정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 화내셨던 분들, 여러분의 느낌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낡아 빠진 60개 등급 싹 다 없애겠다. 이것이 바로 이번 개편의 핵심, 정률제 도입입니다. 정률제,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등급제가 구간마다 요금이 정해진 지하철 구간 요금제라면 바뀌는 정률제는 내가 간 거리만큼 정확히 미터기가 올라가는 택시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당신은 15등급이니까 얼마 내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재산이 3억 원이군요. 그럼 거기에 정해진 비율 0, 몇 퍼센트를 곱해서 얼마를 내세요. 이렇게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집값이 살짝 올라서 500만 원 정도 재산이 늘어난 국민 어씨가 있습니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이 500만 원 때문에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서 매달 보험료를 3만 원씩 더 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재산은 500만 원 늘었는데 세금이 36만 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기분이죠. 하지만 정률제가 되면 늘어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정해진 비율만큼만 더 내면 됩니다. 계단턱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수백억 빌딩을 가진 국민 B씨를 볼까요? 기존에는 재산이 100억에서 200억이 되어도 최고 등급 상한선에 걸려 있어서 보험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률제가 되면 늘어난 100억 원에 대해서 얄짤없이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즉, 가진 만큼 딱 가진 만큼만 낸다. 이것이 2026년 개편안의 슬로건이자 핵심 철학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려가고 고액 자산가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럼 나는 서민이니까 무조건 보험료가 내려가겠네. 야호,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이 정률제라는 단어 뒤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돈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주식 안 하는 분 없으시죠? 파이어족을 꿈꾸며 배당금으로 생활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금융소득에도 강력한 메스를 들이댑니다. 지금까지 건보료 부과 체계에는 아주 큰 구멍, 이른바 합법적 탈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현행 법상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세금만 떼고 끝냈습니다. 건보공단도 에이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봐주자 이러면서 보험료 산정에서 슬쩍 빼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 논란을 불렀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꼬박꼬박 건보료를 떼이는데 주식 부자나 건물주가 이자나 배당으로 연 1,900만 원을 벌면서 나는 소득이 없어 이러고 건보료를 안 내거나 쥐꼬리만큼 낸다면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분리과세 소득도 얄짤없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은퇴 후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달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박 부장님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을 겁니다. 2천만 원 이하니까요. 하지만 개편안에는 이 1,200만 원도 엄연한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정해진 건보율 약 78%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약 84만 원에서 96만 원,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우 100만 원 받아서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거기서 또 8만 원을 떼가? 네, 뗍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 특히 은퇴자분들 중 나는 집 한 채 있고 연금 조금 받고 은행 이자로 먹고 산다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은행 이자 통장까지 건보공단이 들여다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가 단순히 몇만 원 더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받는 최 씨가 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2천만 원이 안 되니까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최 씨가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목돈을 은행 예금과 배당주에 넣어놔서 연 900만 원 정도의 이자 배당 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이 900만 원이 분리과세라며 소득으로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안에 따라 이 금융소득이 낱낱이 파악된다면 국민연금 1,200만 원에 금융소득 900만 원을 더하면 2,100만 원입니다. 어라? 2천만 원을 넘겨버렸네요. 그 즉시 건보공단에서 문자가 옵니다. 축하합니다, 최 선생님. 이제부터는 자녀분의 보호를 떠나 당당한 지역가입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가요? 재앙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집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매겨집니다. 영원 내던 분이 다음 달부터 갑자기 월 20만 원, 3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1년이면 240만 원, 360만 원입니다. 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을 맞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에이, 나는 연금도 적고 집도 없어서 괜찮아.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 퇴직금조차 건보료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은퇴를 앞둔 50, 60세대 여러분, 퇴직할 때 은행 창고 직원이 이렇게 말하죠. 고객님,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IRP 계좌로 받으세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 40% 깎아줍니다. 세금 아끼셔야죠. 네, 맞는 말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노후에 돈을 다 써버릴까봐 세금 혜택을 미끼로 연금 수령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은 깎아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왕창 뜯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건강보험법을 뜯어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IRP 계좌를 통해 받는 사적연금도 포함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건보공단이 사정연금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고 봐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유예 상태죠. 하지만 감사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건보료 내는데 왜 부자들 사정연금 받는 건 건보료 안 걷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빨리 걷어. 2026년 개편안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형평성과 소득 중심입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머지않아 IRP에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에도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퇴직금 2억 원,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한 번 내고 끝입니다. 퇴직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건보료는 0원이죠.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받는다고 칩시다. 퇴직소득세는 30% 깎아줍니다. 세금 절세 효과가 있죠. 하지만 매달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만약 월 건보료가 7만 원, 8만 원씩 굳는다면 10년이면 840만 원, 960만 원입니다. 세금 깎인 것보다 건보료로 내는 게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부 말 믿고 연금으로 받았다가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연금으로 받아라고 장려하고 건보공단은 연금이니까 보험료 내라라고 덤벼드는 엇박자 행정의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무조건 연금으로 주세요. 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세금과 연금 수령 시 절세액에서 예상 건보료를 뺀 금액,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건보료가 더 나올 것 같다면 차라리 세금 좀 더 내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무사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은행 창구 직원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니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해? 지금부터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실수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실수, 피부양자 자격 2천만 원 계산을 잘못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계산하십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 연 96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안 되네. 안심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사정연금, 임대소득, 모든 소득을 다 합쳐야 합니다. 국민연금 960만 원, 은행 이자 600만 원, 주식 배당 500만 원 합치면 206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넘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특히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계산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남편 국민연금 1,500만 원, 아내 이자소득 600만 원이면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남편은 피부양자 유지, 아내도 피부양자 유지입니다. 하지만 남편 혼자 국민연금 1,500만 원, 이자소득 600만 원이면 본인이 2,100만 원으로 탈락입니다. 두 번째 실수, 집값 오른 것만 보고 좋아하다가 건보료 폭탄 맞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작년에 5억이었다가 올해 6억이 됐습니다. 1억 올랐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정률제가 도입되면 이 1억 원 증가분에도 건보료가 붙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재산 1억 원 증가에 연 0.5% 정도 건보율을 적용하면 연간 50만 원, 월 4만 원 정도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값 오른 건 좋은데 팔지도 않는 집 때문에 매달 현금으로 4만 원씩 나간다는 사실 억울하죠. 하지만 이게 정률제의 양날의 검입니다. 세 번째 실수, 문자나 카톡 링크를 눌러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2026년 개편안이 시행되면 사기범들이 극성을 부릴 겁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입니다. 여기 눌러서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재확인 필요합니다. 지금 인증 안 하면 탈락됩니다. 이런 문자가 쏟아질 겁니다. 절대 누르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문자나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환급도 인증도 링크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확인은 공식 사이트 NHIS 5 KR 또는 1577-1000 전화로만 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 서두르게 만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오늘 안 하면 탈락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NHIS 5 KR입니다. 여기서 내 보험료 조회, 피부양자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부모님이 받으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은행이자, 주식 배당, 임대소득, 전부 다 합쳐서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1,900만 원으로 간당간당하다면 예금을 깨서 비과세 상품으로 돌리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2천만 원 밑으로 맞추는 소득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 셋째, IRP 퇴직연금 수령 전략을 다시 짜세요.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무조건 연금으로 주세요. 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꼭 받으세요. 넷째, 금융소득을 정리하세요.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이 모든 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다섯째,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올해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정률제 도입 후 보험료 증가분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1577-1000 전화 상담을 예약하세요. 궁금한 사항을 미리 메모해서 준비하세요. 내 경우는 얼마나 오르나요?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일곱째, 가족회의를 하세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우리 가족 건보료 전략을 짜세요. 누가 피부양자로 유지되고 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가족 단위로 시뮬레이션 하세요. 마지막으로 사기 예방 3원칙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문자나 카톡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환급도, 인증도 링크로 하지 않습니다. 둘째, 서두르게 만들면 무조건 의심합니다. 오늘 안 하면 탈락, 지금 바로 클릭,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공식 사이트와 공식 전화로만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는 NHIS 5 KR입니다. 공식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식 문의처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nhis 5 KR에서 건보료 계산기, 피부양자 자격 조회, 보험료 납부 확인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내 보험료 조회, 가족 피부양자 자격 확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 50년 만에 바뀌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털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약하자면 딱 3줄입니다. 첫째, 불공정한 등급제는 사라지고 가진 만큼 내는 정률제가 온다. 둘째, 소득 파악이 실시간으로 바뀌어 억울한 뒷북 고지서는 사라진다. 셋째, 하지만 숨어있던 금융소득과 피부양자는 이제 피할 곳이 없다. 건강보험, 우리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뀔 때 그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소식을 몰라서 떨고 계신 부모님,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녀분들, 이 영상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돈 되는 정보, 국민연금 개혁안의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백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